네, 안녕하세요. 전기응용 조명공학편 2주차 1강에서는 전기응용에서 조명공학에 대해 조명공학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강의 보조 자료예요. 여러분들이 PDF 파일로 제공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컴퓨터에서 볼 때 활용을 하십시오. 빛이란 일반적으로 빛이란 사람이 볼 수 있는 약 380 나노미터에서 760 나노미터의 파장을 가진 전자기파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빛이라는 얘기는 빛이라는 것은 파장이 380 나노미터에서 760 나노미터의 파장을 가진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380만 기억을 하면은 여기에 곱하기 2를 하면 760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여러분들이 해 두고 계세요. 예. 이게 이제 전기 기사 던가 공사에 이게 주로 전기 응용이 나오죠. 그 문제. 그 중에서 이제 이 조명공학 파트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넓은 의미로의 빛은 눈에 보이는 것에 관계없이 모든 파장의 전자기파를 우리는 빛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빛이라는 것은 가시광선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가시광선의 파장이 380에서 760 나노미터의 파장을 대략 이 정도 갖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또한 자연주광이라는 말을 가끔가다 쓰는데요. 이건 이제 영어로는 데이라이트라고 얘기를 해요. 즉 낮에 보는 밝은 햇빛, 이것을 우리는 자연주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자연주광을 낼 수 있도록 형광등 등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인공빛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LED 등으로 지금 많이 다들 교체가 되고 있는데 전력 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도 이제 이런 자연 주광을 낼 수 있는 분야에서도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연구가. 이러한 빛을 근데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인공적으로 빛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뜨겁게 달궈 가지고, 즉 뜨겁게 달군다는 얘기는 온도를 갖다 높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도를 높여 가지고 빛을 발산시키는 거, 복사시키는 거, 방사시킨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한 온도 복사의 방법이 있어요. 이 예로는 백열전구가 있죠. 그래서 백열전구 같이 물체의 온도를 뜨겁게, 필라멘트를 뜨겁게 해가지고는 이제 빛을 발생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물체의 온도를 높게 하여 발광시키는 방법을 온도 복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온도 복사 이외의 방법을 우리는 루미네센스라고 얘기를 해요. 루미네센스. 대표적으로는 형광등이 있어요. 여기 형광등에 넣은 가스, 수은가스를 이제 전자와 부딪히게 함으로써 빛을 방산시키는 것, 발광시키는 그러한 방법을 이용한 것이죠. 형광등, 수은등, 네온관등 이런 것들이 다 루미네선스에 속합니다. 이 루미네선스, 온도 복사 이런 건 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래서 형광등, 수은등 그리고 네온 관등과 같이 온도 복사 이외의 방법으로 발광시키는 모든 방법을 우리는 루미네선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온도 복사가 아니면은 전부 다 뭐다? 그렇지, 루미네선스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네. 복사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영어로는 레디에이션을 우리나라 말로 복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자기파로서 에너지가 전파하는 현상, 에너지가 전파. 이때 에너지라는 얘기는 이제 파장을 갖는 건데, 전자기파가 나가는 현상, 이걸 이제 우리는 복사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복사, 또는 방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즉 전자파의 형태로 전달되는 이 에너지를 우리는 복사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복사 에너지를 우리는 파장의 길이에 따라 이 복사 에너지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전자기파에는 복사 에너지는 전자기파. 그래서 파장의 길이 또는 주파수의 길이에 따라서 이 복사 에너지를 우리는 구분을 합니다. 그림 1과 같이 구분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하기 전에 먼저 파장이라는 걸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파장이 요걸 골이라고 그래. 꼭대기 피크라고 하는 거.
피크와 피크, 골과 골 사이의 이 거리를 우리는 파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파장은 마찬가지로 여기와 여기의 사이, 골과 골 사이를 우리는 파장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1초라고 했을 경우 얘를 주파수로 치면은 얘는 몇 헤르츠가 되나요? 그렇죠. 1초에 몇 번 진동했는가, 얼터네이티브 했는가를 보면 2번 진동했네요. 그래서 얘는 주파수는 2헤르츠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만일 주파수가 높아요. 10헤르츠라고 하면은 얘는 여기가 1초라고 했으니까 10번 반복이 되겠지. 그치? 10번. 그때 2번 반복할 때의 2번 2헤르츠 했을 때의 파장과 10헤르츠였을 때의 이 파장의 길이는 주파수는 10헤르츠니까 주파수는 얘가 큰 거야. 그치? 그럼 파장은 어떻게 될까? 파장은 2헤르츠일 때가 10헤르츠일 때보다 크겠죠. 그게 이제 5배의 차이가 나는 것인데, 그래서 그렇게 주파수 F와 이제 반비례 관계다라는 얘기. 주파수 F와 파장을 람다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파장을 람다로 보통 표현하는데, 람다와의 사이는 이렇게 F는 람다분의 C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관계식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때 C는 빛의 속도를 의미해요. 빛의 속도. 그래서 빛의 속도는 대략 어떻게 되죠? 예, 맞아요. 대략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F는 람다분의 C, 파장이라는 것의 의미를 알아봤습니다. 이제 전자기파, 아까 얘기한 전자기파를 한번 우리가 구분을 해볼게요. 그 복사 에너지를 파장의 길이 또는 주파수의 길이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하자라고 얘기했어요. 파장이 이 오른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인크리즈 증가한다라고 합시다. 인크리징 한다라고 합시다. 이때 파장이 가장 짧은 거를 우리는 우주 지구 말고 외부에 있는 그 우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그걸 그래서 우리는 그 파장을 우주에 이제 다니는 그러한 빛을 우리는 코스 코스믹 레이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그냥 우주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레이를 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감마선이 있어요. 감마선이라는 거는 이렇게 감마로 표현하면서 레이즈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의료용에 사용하는 X선이 있어요. 물론 감마선도 의료용으로도 사용을 하죠. 우리는 엑스레이가 X선이 있어요. X선. 그러면 이쪽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엑스레이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자외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외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로 해줄까? 여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자외선 다음에는 여기는 뭐가 있어? 자색이지. 그래서 보라색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색깔이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을 우리는 가시광선 비저블 레이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외선은 울트라 바이올렛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는 그래서 최고 이쪽에는 빨간색이 있겠네. 빨간색 다음에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 그렇죠. 적외선이라고 부르죠. 적외선. 빨주 노초 파 남 보 가시광선 또는 무지개 색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는 적외선이 있는 겁니다. 적외선보다 파장이 더 긴 거를, 즉 주파수가 더 이제 짧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마이크로파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마이크로파 다음을 우리는 방송에서 사용하는, 마이크로파는 이제 우리가 방송에서 사용하죠. 방송 TV, 핸드폰, 휴대폰 이렇게 사용하는 방송인 거고,
그 다음에는 FM 방송, 그리고 AM 방송 이런 거 얘기를 하죠. 요거는 이제 방송에 사용하는 거지만 얘는 라디오 부분에 사용하는 거죠. 프리퀀시 모듈레이션,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하는 것이고, 적외선이라고 하는 것은 인프레얼드 레이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AM이라는 것은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라는 것의 약자로 해가지고 A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M 이거 변조해 주는 거야. 변조했더니 그때 이 파장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AM 다음에는 이거 뭐 더 크게 해놨지만은 여기에 우리가 실생활에 우리 전기 사용하고 있는 교류 전원, AC 전원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장은 아이고 이렇게 짧아지면서 이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더 길어진다라는 것이. 그래서 교류 전원 우리가 60Hz 사용하는 것은 더 파장의 길이가 길고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파장이 어떻다? 짧아진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지면은 주파수는 프리퀀시 FREQ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 갈 때 증가가 되겠어요. increasing EASING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전자기파의 스펙트럼을 이렇게 구분을 짓는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할 게 있네요. 이제 보니까 가시광선 여기에 이 파장의 길이는 파장이 이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증가한다 그러겠죠. 그래서 여기다 300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380 나노미터 또는 미리 마이크로의 길이가 되고요. 여기는 700 요 곱하기 2 하면 된다고 했어. 그래서 760 나노미터. 단위로는 조명공학에서는 미리 마이크로도 많이 쓰고 나노미터도 많이 써요. 이 외에 옹스트롱이라는 단위도 많이 쓰는데 여기는 미터라는 이건 미터야. 지금 나노만 써야겠죠. 여기 미터라는 말 안 썼으니까. 그래서 나노 10의 마이너스 구승. 이거 미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 그래서 합이 몇이야? 10의 마이너스 9승. 이렇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옹스트롱이라는 단위도 조명공학에서는 많이 쓰이는데요. 얘는 10의 마이너스 10승을 의미하는 보조 단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시광선의 파장의 길이는 380에서 760 나노미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초록색과 노란색 사이의 요 색깔을 우리는 전통적으로 황록색이라고 해요. 황록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를황, 노란색 누를황에다가 초록 녹색 해가지고 황록색이라고 해. 요때 여기를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눈이 가장 편한 느낌이다라고 해가지고 요 황록색을 시감도 눈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상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요 황록색을 우리는 시감도가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의 파장은 555 나노미터라고 이렇게 우리가 대략 이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기사 문제에 이렇게 툭툭 나와요. 가끔 하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좀 해두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감도 요거 좀 이따 또 얘기를 할게요. 680 루멘 퍼 와트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좀 이따 한 번 더 설명할 거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요거 파장의 길이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이 파장을 알면은 주파수의 F도 알게 되죠. F는 람다분의 C로 해가지고 요 파장을 알면은 주파수의 범위도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그림으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웨이브랭스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 싹 지우고 가시광선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빨주, 노초, 파란보 한 거고 여기 황록색 부분, 이 황록색이 555 나노미터 또는 미리 마이크로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기억을 좀 해두길 바래요. 다음은 조명공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리 마이크로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통일이 되지 않았어. 그러면 통일된 그 단위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마이크로도 쓰고 나노미터도 씁니다. 또는 옹스트롬이라고 하는 이 옹스트롬으로 변환해서 혼용해서 사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미리 마이크로는 미리는 10의 몇 승? 마이너스 3승이지 곱하기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 해서 얘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 되는 거야. 그래서 1미리 마이크로 1미리 마이크로는 1 나노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 1옹스트롱이라고 하는 얘는 10의 마이너스 10승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얘를 이제 1 나노를 갖다가 요거로 바꿔주려면은 얘는 1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니까 여기에 곱하기 10을 해주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을 해주면은 요 10의 마이너스 1승 10의 마이너스 9승 해주니까 얘는 몇이 돼? 10의 마이너스 10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0승이 뭐라고? 그렇죠. 이렇게 1옹스트롬이라고 했어. 그러므로 얘는 10옹스트롬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단위 변화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그냥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툭툭툭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 풀이 과정 요거 이렇게 또 써놨으니까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자외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보라색 바깥에 있는 레이, 광선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자외선은 살균 소독과 화학적인 분야에 사용되고요. 그리고 적외선은 열을 이용하는 분야에 사용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자외선은 여러분들 김밥 천국 같은데 나도 많이 다녔었는데 지금도 가끔 가기도 하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우리 스테인리스 컵을 갖다가 이렇게 소독하려고 어디 안에다 넣잖아, 그렇죠? 그때 고기의 색깔이 어떤 색깔이야? 그렇죠. 그게 자외선이에요. 보라색 바깥에 있는 그러한 레이 광선이다라는 겁니다. 살균 소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외선은 살균 소독하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되고요. 또한 이 자외선 우리가 저기 여름에 햇볕 이제 햇볕 쓸 때 자외선 막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 사용하죠. 그때 자외선 차단제는 화학적 특성을 이용한 것이에요. 그래서 화학적인 분야에 이 자외선을 우리가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또 적외선은 열을 이용한 분야에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흔히 보는 것은 이제 또 TV에서 동물의 왕국 가끔 보죠. 그러면 깜깜한 밤에 적외선 카메라로 뭐 사자나 뭐 이런 동물들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적외선은 열을 이용한 분야에 사용을 합니다. 열을 그리고 또 어떤 데 있냐면은 이거 사용한 데가 한의원을 여러분들이 지금 젊으니까 한의원 같은 데는 잘 안 갈 수도 있겠는데 나 같은 경우는 좀 허리 아프고 뭐 그러면 또 한의원도 가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 적외 찜질기인가 뭐 그런 거로 적외선 치료기 이거로 또 좀 뜨겁게 이제 달고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 적외선은 사용일로서 이런데 열을 이용한 곳에 사용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서 기억을 좀 해두길 바랍니다. 아까 얘기한 전자계파의 파장을 람다라 하고요. 주파수, 진동수를 F, 그리고 진공 상태에서의 빛의 속도를 C라 할 경우 관계식은 아래와 같아요. 그래서 람다는 F분의 C다, 또는 F는 람다분의 C다, 또는 C는 람다 F다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두고 있습니다. 물론 빛의 속도니까 얘는 단위는 미터 퍼 세크가 되겠죠. 파장의 길이가 람다야. 파장의 길이가 미터야, 미터. 그리고 주파수 F는 뭐야? 헤르츠지. 근데 이 주파수 F는 주기분의 1이잖아. T분의 1이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미터 썼고 그 다음에 시간 주기의 단위는 뭐야? 세크지. 그래서 얘는 미터 퍼 세크로 이렇게 변환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빛의 속도는 미터 퍼 세크. 물론 속도의 단위는 우리가 시간 분의
얼마나 간 거리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하는 것이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요 공식을 또한 잘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F는 람다분의 C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용어가 나옵니다. 이제 이 전기 응용은 외울 게 사실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좀 시간을 내 가지고 자꾸 되뇌이세요. 머릿속으로. 그러면은 암기가 좀 될 거예요. 복사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복사속, 플럭스. 플럭스라는 건 우리는 이제 자속, 전속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었지. 한 묶음이라는 얘기인 것이야. 전속이라는 얘기는 전기 에너지 묶음 이렇게 쿨롱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속이라고 하는 것은 마그네틱의 묶음, 자속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마그네틱 플럭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복사속이라는 얘기는 복사 에너지를 묶어 놓은 것이에요. 즉 복사 에너지를 시간에 대해서 나눈 것을 우리는 복사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위 시간당 한 면에 전파되는 복사 에너지를 복사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를 수식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복사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라는 것입니다. 복사 에너지니까 에너지 단위는 뭐야? 줄이지. 그리고 시간으로 나눴다라고 했으니까 줄 퍼 세크가 되겠네. 줄 퍼 세크는 우리가 전기 쪽에 우리 분야에서는 뭐라고 표현해? 그렇지, 와트로 쓰죠. 그래서 줄 퍼 세크를 써도 되고요, 와트로 써도 돼요. 그래서 복사속의 단위는 줄 퍼 세크 또는 와트 둘 다 혼용을 해서 쓰고요. 이 복사속을 우리는 플럭스라고 해가지고 그냥 얘는 파이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합니다. 자속하고 이제 같은 그 기호를 사용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표기는 파이고 단위는 줄 퍼 세크이며, 이는 전력 파워 P의 와트와 단위가 동일하므로 줄 퍼 세크와 와트를 같이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외에 이제 분광복사속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얘는 그냥 쉽게 복사속을 파장으로 나눈 값이에요. 복사속이 뭐였어? 이거지. 복사속이 뭐였어? 그 단위가 줄 퍼 세크 또는 와트지. 그러니까 얘 와트를 뭐로 나눈 거? 그렇지, 파장 람다로 나눈 거야. 람다의 단위는 미터니까 이렇게 쓰면 되는데, 자, 그래서 얘는 분광 복사속을 스펙트럴 레디언트 플럭스라고 하면은 S는 이게 와트, 이게 이제 복사속 이걸 의미하는 거니까 S는 파이 나누기 람다 파이다라고 하고, 단위는 줄 퍼 세크 분의 미터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면은 얘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지. 줄 퍼 미터 세크로 이렇게 쓰는 거냐. 이거 너무 길으니까 이렇게 안 쓰고요. 줄 퍼 세크는 뭐라고? 와트니까 와트 퍼 미터로 이렇게 단위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광복사속 이렇게 와트 퍼 미터라고 기억을 해두면 좋겠어요. 광속이라는 겁니다. 광속, 이것도 용어예요. 이제 광속이란 뭐냐 하면 루미너스 플럭스라는 것인데, 영어로는 이걸 우리나라 말로는 광속이라고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빛 에너지의 광속,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휘도 조도 이런 거 나중에 쫙 다 배울 거예요. 일단 광속이라는 게 있구나, 광속의 기호는 뭐야 하면 기호는 F, 단위는 뭐야, 루멘, 이렇게 요거 세 개 딱 기억을 해두고 있자고요. 그런데 이제 그럼 광속이 뭔데? 한번 또 가보면은 빛 에너지의 복사 비율을 눈으로 측정한 것, 이것을 우리는 광속이라고 정의를 해요. 이게 뭔 말이야? 그 뭔 말 모르면은 이렇게 단위와 기호로 여러분들이 일단은 알고 가자고요. 이거 나중에 많이 쓰입니다. 요거 기호하고 단위만 알면은 많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이게 뭔 뜻이냐? 복사속을 눈으로 봐서 느낀 빛의 감각을 크기로 나타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나타내?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나타낸 거예요. 일일이 다 나타낸 것을 우리는 이제 수치적으로 정량화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개인별로 육안으로 느끼는 감각의 크기가 상이하므로 상당히 주관적인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 개념적이지만은 그것도 그래도 루멘 많이 써요. 광속 이거 많이 쓰이니까 요거 그냥 광속의 단위 루멘 기호 F 쓴다라고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감도라는 용어가 있어요. 시감도는 광속을 복사속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거 뭔 얘기야 또? 광속의 단위가 뭐라고? 그렇지, 루멘이라고 했어. 루멘을 뭐로 나눠? 복사속으로 나눴지. 복사 에너지라고 그냥 기억을 해. 그냥 복사속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복사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눈 것인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줄 퍼 세크라고 아까 얘기했었잖아. 그렇지? 복사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눈 것이다라고 했는데 요거 안 쓰고 뭐로 쓴다? 와트로 쓰면은 루멘 퍼, 그래서 와트가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감도는 루멘 퍼 와트 단위 루멘 퍼 와트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뭐 많이 출제되는 문제는 아니지만은 요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얘가 어디에 용어가 나오냐면 최대 시감도라는 요 말에 용어가 나와요. 최대 시감도는 시감도 중 이 시감도 중 가장 큰 값을 나타내는 색이에요. 최대 시감도. 그럼 최대 시감도라는 거는 시감도 중에 가장 큰 값을 나타내는 건데 이게 눈의 피로도가 가장 적은 것, 즉 눈이 가장 편안한 색을 의미한다라고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감도가 최대다라는 얘기예요. 그때 그 색깔이 무슨 색깔이라고? 그렇죠. 황록색이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 황록색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파장은 555 나노미터다라는 것이고요. 그때의 시감도 단위로 쓴다면 황록색은 680 루멘 퍼 와트다라는 얘기를 중요하게,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왔으니 몇 번 나왔으니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680 루멘 퍼 와트, 또는 어떤 책은 또 어떤 문제는 683 루멘 퍼 와트다 라고도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고 있길 바래요. 다음 시감도를 최대 시감도로 나눈 값을 우리는 비시감도라고 해. 그래서 비율이지 비율. 그래서 뭐로 나눈 거? 최대 시감도. 최대 시감도기 뭐였어? 아까 때 황록색이었죠. 그래서 황록색으로 시감도를 나눈 거예요. 그걸 우리는 비시감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황록색이 분모에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개인적으로 보는 그 시감도를 분자에 놓은 거죠. 그걸 우리는 비시감도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여기 분자에 있는 시감도가 황록색이라고 하면은 이때는 황록색이 시감도가 제일 좋다라고 했잖아. 그리고 여기도 시감도가 제일 좋은 거니까 서로 나눠주면 얘는 몇이 돼? 1이 되지. 그래서 최대 값이 1이 되는 것이에요. 나머지 색깔들은 우리가 보는 380 나노미터에서 760 미리 마이크로 또는 옹스트롬으로 쓰면은 3800 옹스트롬, 7600 온스트롬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가시광선의 파장의 길이를 의미하는 거지. 여기에서 555 미리 마이크로라고 하는 요 황록색에 있는 파장 일대가 최대 시감도의 값으로서 1이 되는 것이고, 그 나머지 빛은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내려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이렇게 이제 비시감도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두고 있으면 좋겠네요. 요약을 좀 한번 해볼게요. 요약 1-1 복사 에너지. 전자기파 스펙트럼을 기억하면 되겠어요. 복사 에너지, 우주선, 감마, X, 그 다음에 자외선, 그 다음에 가시광선, 그 다음에 적외선, 그 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 우리가 방송에 사용하는 텔레비전, 아니 저 핸드폰이나 그쪽 사용하는, 그리고 라디오로는 FM 변조, AM 변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교류 신호, 이렇게 가지고 복사 에너지를 파장의 길이로 나눈 거 이렇게 구분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 전기 응용 조명공학에서는 이 정도로만 분류해도 되고요. 전작가나 뭐 통신과 이쪽에서는 이
극초단파, 마이크로웨이브를 극초단파라고 하는데 이것도 세분해 가지고는 굉장히 우리 방송에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별로 또 많이 나눠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정도만 알면 되겠네 지금은. 근데 이제 통신관나 이쪽은 이거 전체는 또 기억을 못하지. 여기만 이제 기억을 하지 대부분은. 그래서 이제 일장일단이 있는 겁니다. 자, 가시광선의 파장은 아까도 어떻게 된다고? 380에서 760 나노미터라고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되겠네요. 황록색, 시감도가 가장 좋은 색깔이야. 그때 555 미리마이크로 또는 555 나노미터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자외선은 살균 소독과 화학적인 분야에 사용을 한다라는 거를 기억하면 되겠고, 적외선은 열을 이용한 분야로서 적외선 치료기 또는 적외선 카메라 이런데 이런 분야에 사용을 한다. 파장은 람다분의 C, 람다는 F분의 C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복사속은 복사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즉 주울 퍼 세크이다. 얘는 와트로 쓴다라고 기억을 해두고 있길 바랍니다. 또 분광 복사속은 복사속을 파장으로 나눈 값이에요. 그래서 얘는 와트 퍼 미터 스펙트럴 레디에이션 플럭스 해가지고 S는 여기 이제 파이로 표현하면 되는데 복사속이 이제 복사속을 우리가 파이로 쓴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파이 나누기 람다로 쓰면 되고요. 단위는 와트 퍼 미터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또 해두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약 1-2 보죠. 광속이라는 얘기했어요. 이 광속은 빛의 감각을 크기로 나타내는 것이요. 상당히 주관적이다라고 얘기했죠. 내가 빛을 봤는데 이게 눈이 막 깜빡깜빡거려가지고 별로 보기 좋지 않다. 그런 것들을 다 크기로 잰 거야. 크기로 적어 놓은 거예요. 숫자로. 그 개인적이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빛 에너지의 상당히 주관적이다 그런 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감도가 가장 좋은 색깔은 사람들은 대부분 황록색을 얘기한다라는 얘기인 것이고, 그때의 파장은 555 나노미터고 그때의 비시감도는 680, 시감도는 680 루멘 퍼 와트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물론 비시감도라고 하면은 그때 555 미리마이크로 또는 시감도가 680 루멘 퍼 와트인데 그때 비시감도는 몇이 되겠어? 그렇지, 1이지 1. 오케이? 황록색에서 황록색으로 나눈 거니까 그때의 비시감도는 1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빛 에너지 복사 비율을 시각으로 측정한 것을 광속이라고 얘기하고, 기호는 F, 단위는 루멘 쓴다라는 겁니다. 시감도 광속을 복사속으로 나눈 것이 루멘 퍼 와트 쓴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최대 시감도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가장 편한 색깔을 의미하는 거고, 그때의 색깔은 황록색이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파장은 555 미리마이크로, 그리고 시감도는 680 루멘 퍼 와트 또 혹은 683 루멘 퍼 와트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기사 문제를 내가 이제 뽑아 놓은 건데요. 이거 다 풀면은 시간이 많이 초과가 되니까 여기부터는 2강으로 옮기겠습니다. 2강으로 이렇게 해서 15문제를 갖고 왔었는데 요거는 이제 2강 때 하고요. 요 내용은 또 넘어가야겠네. 자, 오늘 2주차 1강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연습 문제가 아니라 기사 문제 나왔던 문제예요. 나는 기사 문제를 갖다 다 이렇게 그 전에 왕문성 교수님께서 계셨는데 왕문성 교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나도 이거를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 문제 하나도 안 빼고 다 지금 풀어주려고 하는 것인데 시간이 지금 2시간짜리라 3시간짜리였었는데 2시간짜리 줄어가지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좀 쉬었다가 1주차 2강부터는 이 빛에 관한 기초 사항으로서 이 기사 문제 나온 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